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윤리교육과 졸업생 이지영 선배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리과 01학번 이지영입니다. 제가 2001학번이고 제 위로 20년, 제 아래로 23년의 선후배님들이 있는 와중에서 중간에 샌드위치 학번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교수님께 전화를 받아서 학부생들을 위한 진로 특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새내기들보다 선배님들이 더 많이 보이셔서 진로를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자마자 우리 모두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학부생들이 지금 들으면 좋을 이야기를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20분을 허락받았으니 그동안 얘기를 4가지 꼭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조금 다 알고 계신 내용이어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윤리과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 전공을 찾고 또 진로를 찾아서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신입생들에게 강의할 기회도 얻었고 그때 신입생들에게 했던 12분 정도의 강연이 벌써 유튜브에 150만 뷰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한 해 학기를 시작해서 참 좋겠다라는 댓글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신입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답이 있는 시험을 남들보다 더 정답을 잘 찾아서 서울대라는 좋은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세상은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정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윤리과 후배님들 그리고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으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윤리과에는 훌륭한 교사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법조인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배님들 중에서 정말 각 분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업적을 가지시고 각 분야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같이 해주시는 말씀은 윤리과에서 공부한 것이 정말 많이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다 같이 해주셨어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후배님들은 꼭 선택하실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일정이 독일에 있는 디자이트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로 왔었어요. 왜 윤리교육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독일의 기자가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철학을 좋아했는데 특히 고대 철학에서 아니 25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현대의 나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신기해서 철학을 좋아했는데 철학과 윤리교육 중에 그때 저의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영아, 세상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최고의 학문은 없어.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르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단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기억이 남아서 그때 철학과 윤리교육과 중에 윤리교육과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그 선택이 너무나도 행복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각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하나하나 베풀기 위해서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각 분야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윤리과를 선택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이타적인 생각으로 나만 알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조금 더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으로 이과를 선택하셨고 이과에서 진로를 선택하실 때 나의 따뜻함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윤리를 전공한 것을 빛을 발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벌써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연세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다음 중간고사 예상 문제에 대한 챗 GPT의 답안이다. 챗 GPT의 답안을 윤리적으로 논평하시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온 학교들이 있었나 봐요. 정말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과 챗 GPT라는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마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롤링업으로 진행되는 숏 플랫폼의 영상들이 많은 청소년들의 정신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책을 읽지 않고 어느 때보다 인문학의 위기이며 출판사가 망해가는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부끄러운 것이 제 스스로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잘 쓰자라고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유튜브에서 정말 궁금한 걸 검색한 거 이외에는 가급적 보지 말아야지 하고 제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가끔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끈질기게 저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영상들에 제가 홀려서 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오리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세면대 위에 오리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오리 목욕하는 거 볼래? 막 이러고. 그래서 뭔 오리야 안 봐 하고 안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되게 그날 감정적으로 지친 날, 좀 힐링을 찾고 싶은 날 그 썸네일이 보이는데 조회수가 400만이더라고요. 도시 오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그 영상을 클릭해서 봤는데 와... 저 오리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10번을 돌려보고 저희 친언니인 이미영 씨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우리 오리 키우자. 오리 뭐 먹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리 같은 건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리즘이 저보다 저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아닌가, 저의 취향을 이렇게 저격할 수 있다니 하는 무서운 생각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요즘도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나 우울한데 음악 들어줘. 아이들은 손으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를 검색할 때도 음성으로 검색하곤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날 텐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느림의 미학,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숙제이면서 특히 윤리를 전공한 여기 계신 모든 선후배님들이 신경 쓰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인문학의 위기와 기술력이 인간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선택들이 저녁 메뉴와 좋아하는 음악, 보고 싶은 OTT의 컨텐츠까지 우리의 선택들이 조금 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선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한 권이라도 더 느리게 책을 읽게 하고 자기에게 책을 선물해주게 하고 글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하는 것을 연습시키는 게 사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감사하게도 강연 기회가 있으면 저는 늘 올해가 가기 전에 자신에게 자기 인생의 귀감이 되는 문구가 써있는 책을 선물해주세요 하고 학생들한테 늘 부탁을 합니다. 학생들이 들으면서 좋아 이러고서는 근데 선생님 책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윤리를 강의하시고 또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공부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책 읽기 운동, 독서를 통해 느림의 미학을 가르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가 제가 드리는 부탁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테크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기업체 강연을 할 때도 있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인 자유를 잃었는데도 일을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자기는 경제적 자유를 잃으면 당장 그만두고 파이어족으로 살고 싶은데 왜 바쁘게 일하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청년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 압축 성장기였고 경제 성장률이 8% 10% 정도 되었었고 적당한 대학을 나와서 적당한 대기업에 가는 것이 적당한 삶을 보장하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은 너무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1%, 3%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어느 정도 가서 적당한 직장을 잡아서 적당한 집에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없어진 시대를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식과 코인을 고등학교 때부터 검색하고 어플을 깔기도 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건 고3 아이들이 선생님 저 바이낸스 하는데 어제 청산당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뭐야? 그랬더니 코인 투자 앱이고 청산이라는 게 레버리지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2~3배를 끌어다 쓰고 그것이 이제 등락률에 따라서 막 없어지는 건데 그걸 고등학생들이 얘기하고 그 얘기를 수업 중에 어떤 애가 손을 들고 얘기했는데 옆에서 다 알아듣고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우리 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사행성인 것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행은 복권, 로또, 오늘 하나 뭐 커피 몇 잔 줄여서 로또 사는 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 노동소득으로 자본소득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경제관을 잘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얘기만 잠깐만 좀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사실 투병 중이시고 일을 못하고 계셔서 교사 월급 받은 걸로 100만 원을 부모님 치료비와 생활비로 드리고 제가 통신비랑 교통비로 또 돈을 쓰고 30만 원씩 매달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매달 30만 원씩 모은 거를 6개월인가 7개월을 모아서 통장에 딱 200만 원을 모았는데 삼성전자 단지는 제 친구가 좋은 정보가 있다고 주식이 진짜 잘 나가는 주식이 있는데 이거 한번 투자해보라고. 근데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 주식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막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주가 특허 기술이 있는 회사가 막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프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 친구가 시작했다는 시점부터 10배 이상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를 막 생각한다면서 지영아 너도 이제 부자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200만 원을 다 주식을 넣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바라시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처럼 제가 넣은 다음날 한가 하다가 5일 만에 상장 폐지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날 막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앞으로 돈을 더 벌어서 큰 돈을 가졌을 때 주식을 시작했으면 더 크게 잃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만 잃었으니까 200만 원에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싸게 얻었다. 200만 원에 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았으니 난 정말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삼성전자가 87,000원일 때 저희 담당 은행 그 직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깜빵에서 나오신다고 곧 나오실 것 같다고 이거 소수만 아는 정보라고 곧 나오시는데 자기가 안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10만 전자 가니까 꼭 사보라고 그래서 물론 여유자금으로 들어갔지만 여유자금이 컸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그 후로 55,0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아직 하나만 더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ELS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그게 국가 부도 위기에 주식이 반토막 정도 나지 않으면 절대로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이라 해서 제가 사실 5년 이상 해왔거든요. 왜냐면 꾸준히 8%의 이율을 주는 그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큰 거였단 말이에요. 뭐 주가 반토막은 우리나라 IMF 때도 쉽지 않았던 것이라서 제가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5년을 해왔는데 그 지수 중에 홍콩 항생지수가 있었어요. 그게 11,000 정도였는데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또 홍콩의 정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3분의 1 토막이 되더라고요. 제 돈도 3분의 1 토막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솔직하게 드리냐면요. 생각해보니 아무리 주식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한 나라의 국가 부도 위기 정도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손실이 안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국가의 최고 우량주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적이고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우량주로 들어가라. 장기적으로 우상향고 써야 돼. 이런 주식 경제 공부가 분명히 아닌데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이 선택 과목 중에 경제는 너무 낮은 순위이고 경제에 대한 관념이 너무 유튜브에 있는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르쳐야 될 학생들에게 미래의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 제가 최근 자막에서 봤던 표현인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발디딤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뿐이다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에게 재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자기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자기의 세상 보는 해안을 길러주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부터가 진짜 중요한 경제 공부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각자의 분야에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후배님들께 또 드리는 부탁이고요. 오늘 마이크를 잡았으니 마지막 부탁입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참 미련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부 때 놀 때도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술병도 많이 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또 다음에 사회 진출해서도 정말 3일째 퇴근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마감을 하느라 눈이 퀭하게 밤을 샜을 정도로 제가 너무 몸에 무리를 했는데, 마치 그게 제가 되게 똑똑하고 당차고 독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보상이 다 제 건강을 깎아먹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17년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맹장이 충수염으로 터졌는데, 맹장이 터진지도 모르고 4일을 강의해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채 4일이 방치돼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보통은 맹장이 터지기도 전에 대굴대굴 굴러서 병원에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름이 강처럼 뱃속에 흐르고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이번에 죽지 않은 걸 천운으로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건강관리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감해야 될 교재와 해야 될 강의 때문에 조기 퇴원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2018년에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온몸이 액처처럼 흐물흐물 막 이렇게 쓰러져 가는, 숟가락을 잡을 힘이 없고 언니가 입에다 미음을 넣어줘 이 침과 함께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금근 연애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강의만 하고 살았는데, 첫째, 더 빨리 쉬고 요트 하나를 사서 10명의 연하남과 크루즈 여행을 갈걸. 돈도 못 쓰고 이거 그냥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한 번이랑 죄송해요, 너무 원초적이죠. 두 번째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나,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사도 많이 났어요. 스타 강사 건강학과로 막 복귀 불투명하고, 그리고 막 루머도 생산되더라고요. 정신 성형을 하느라 병이 걸린 걸 거다 하고 막 루머 기사도 나더라고요. 근데 대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때 제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제 제자들이 저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어요? 선생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먹을까 못 하겠어요? 선생님 저는 독하지를 못해요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살을 빼고 싶으면 굶어야지, 잠을 안 자고 싶으면 참아야지, 자기 몸, 자기 먹는 양,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니들이 어떻게 세상이 네 편이 되고 어떻게 삶을 니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악마같이 말하는데 제가 막 떠오르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시 건강해지면 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데 더 많이 푹 자고 더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라고 할걸, 더 좋은 걸 먹여주고 더 휴식을 주고 더 맑은 정신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가르쳐 줄걸, 건강해지면 꼭 그 부분을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착하게 먹어서인지 기적적으로 4개월 만에 회복을 하고 또 복귀를 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한 번 더 주어진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 다 서울대 붙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각자 그 완벽주의 또는 발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분명히 졸업하고 나시고도 매우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 한 번만 하자고요. 건강을 잃고서 얻어야 될 어떠한 성취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서 지켜야 될 어떠한 인간관계도 없으며, 우리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버리고서 얻는 모든 성취는 그 다음 단계의 자기 혹사를 위한 변명이 됩니다. 자기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그 아낀 건강과 체력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건강하고 빛나는 윤리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